전 세계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30년간 누구도 넘지 못한 일본 기술의 벽을 한국의 중소기업이 무너뜨렸습니다. 이것이 없으면 전투기가 추락하고 잠수함이 멈추며 원자로가 정지됩니다. 그 정체가 무엇이기에 이렇게 강력할까요? 이 기업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당신을 뒤흔들 이야기 시작합니다. 감독누리의 세상을 잇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더 많은 분들이 이 특별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제 이름은 리처드 스미스입니다. 독일에서 태어나 40년간 정밀 공작기계 분야에서 일해온 마이스터죠. 하이든하임과 지멘스 공장에서 20년을 배우고 나토 정밀기계 검증위원회에서 20년을 일했습니다. 그런데 2024년 여름 믿을 수 없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이 해냈다는 것이었어요. 공작기계의 두뇌라 불리는 컴퓨터 수치 제어기 CNC를 완성했다고 했습니다. 2024년 7월 어느 금요일 오후였어요. 평소처럼 브뤼셀 나토 본부 사무실에서 독일 기업들의 검증 보고서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커피 한 잔을 마시며 일본 환학의 최신 CNC 성능 데이터를 들여다보고 있었죠. 여전히 완벽했어요. 30년간 세계를 지배해온 그들의 기술력이었습니다. 그때 동료 검증관 마르코가 급하게 뛰어들어왔어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 있었습니다. 리처드, 이거 봐. 한국에서 CNC 국산화가 완료됐다는 공식 발표가 나왔어. 제 손에서 커피잔이 떨어질 뻔했어요. 뭐라고? 마르코가 급하게 컴퓨터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 공식 보도자료였어요. 제목을 읽는 순간 제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컴퓨터 수치 제어기 CNC 국산화 완료. KCNC 과제 성공적 완수. 이게 진짜야? 제가 중얼거렸어요. 보도자료를 쭉 읽어내려가는데 손이 떨렸습니다. 540억 원 투입, 20개 기업과 연구소 참여, 그리고 마침내 완성. 일본 환학과 독일 지멘스가 30년간 독점해온 연간 70억 달러 시장에 한국이 뛰어든 것이었어요. 말도 안 돼.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공작기계의 두뇌라는 CNC를 한국이 만들었다고. 30년 일본 독점을 깨뜨렸다는 거야? 사무실에 있던 다른 동료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독일 출신 베르너가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한국. 글쎄요. 반도체나 만들면 되는 거 아닌가요? CNC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에요. 프랑스 출신 피에르도 비웃었어요. 일본 환학의 기술을 따라잡는다고? 불가능해요. 0.001mm 오차도 용납되지 않는 세계거든요. 하나의 볼트 불량이 전투기를 추락시키고 잠수함을 바다 밑으로 가라앉히며 원자로를 정지시킬 수 있는 분야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복잡했어요. 40년간 마이스터로 살아오면서 일본 기술의 절대성을 의심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제가 지금까지 검증한 정밀 부품만 해도 수만 종류였어요. 독일 BMW의 엔진 블록부터 에어버스의 터빈 블레이드, F-35 전투기의 핵심 부품까지. 그 모든 것들이 일본 환학의 CNC로 가공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한국이 그 벽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며칠 후, 더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한국국볼트라는 회사에서 나토 승인을 요청해온 것이었습니다. 서류를 받아든 순간 제 입이 벌어졌어요. 인장 강도 1450mPa, 반복 피로 강도 200만 사이클 통과, 나토 기준 1200mPa를 훌쩍 넘어선 수치였죠. 이게 진짜라면 저는 안경을 벗고 이마를 짚었어요. 일본의 30년 독점이 정말 끝나는 건가? 동료들은 여전히 의심스러워했지만 저는 달랐어요. 40년 마이스터의 직감이 말하고 있었거든요. 뭔가 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겠어. 그래서 저는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40년 마이스터 경력상 가장 중요한 검증이 될 것 같았거든요. 2024년 9월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면서도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말로 일본의 30년 벽을 무너뜨렸을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부산 강서구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2시였어요. 택시 기사가 한국국볼트 공장 위치를 물어보니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아, 그 정밀 부품 만드는 곳이요? 요즘 소문이 자자해요. 일본 기술 이겼다고. 공장 앞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솔직히 실망스러웠습니다. 독일 BMW나 지멘스 공장에 비하면 초라하기 짝이 없었거든요. 역시 30년 일본 벽을 넘는다는 게 허풍이었나? 속으로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공장 내부로 들어서는 순간 모든 게 달랐습니다. 웅웅거리는 기계 소리가 귀를 가득 메웠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일본 환학 특유의 기계음이 아니었거든요. 더 부드럽고 더 정밀한 소리였어요. 저게 뭐지? 최신형 오축 CNC 머시닝 센터가 20대 넘게 줄지어 서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 환학이나 독일 하이드나임 로고가 아니었습니다. KCNC라는 한글 로고가 선명하게 박혀 있었죠. 한국이 정말 CNC를 만들었다고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안내해준 김 과장이 자랑스럽게 설명했습니다. 저희가 5년간 개발한 국산 CNC입니다. 일본 환학보다 정밀도가 15% 향상됐어요. 제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40년 마이스터로 살아오면서 이런 충격은 처음이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그 옆에서 일하는 장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60대로 보이는 박 기술자가 정밀 광학 현미경에 눈을 대고 집중하고 있었어요. 그의 손이 움직일 때마다 0.001mm 단위로 볼트가 가공되고 있었습니다. 저분이 몇 년 경력이세요? 38년이요. 일본 도요타에서 10년, 독일 벤츠에서 8년 일하시다가 저희 회사로 오셨어요. 제 입이 벌어졌어요. 마이스터인 제 눈에도 그의 손놀림은 예술이었거든요. 독일 최고 장인 못지않은, 아니 그보다 더 섬세한 기술력이었어요. 그때 이재현 대표가 저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저희 박 기술자님은 특별해요. 20살 때부터 58년간 한 우물을 파셨거든요. 나사 하나에 평생을 바치신 분이에요. 저는 그 순간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린 이런 경영자의 모습이었어요. 그 순간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작은 나사 하나, 그 안에 들어간 한국인의 땀과 노력이 이제 세계를 지탱하는 뼈대가 되었구나. 58년간 한 우물을 판 장인 정신의 결실이었죠. 30년 일본 독점이 정말 무너지고 있구나. 김 과장이 제 어깨를 톡톡 쳤어요. 리처드님, 더 놀라실 준비 되셨어요? 품질관리실로 가보죠. 그의 표정에서 강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마치 이제부터가 진짜야 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품질관리실로 향하는 복도에서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한 번 생산라인에서 웅웅웅하는 기계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런데 일본 환학 특유의 거친 진동음이 아니었거든요. 더 부드럽고 더 정밀한 소리였어요. 마치 바이올린과 첼로의 차이 같았습니다. 저게 정말 한국산 CNC야? 김 과장이 저를 한번 라인으로 데려갔어요. 한 대의 KCNC가 작업을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핀들이 돌아가기 시작하더니 지름 25mm 티타늄 봉제를 물고 회전했어요. 분당 8,000회전. 그런데 진동이 거의 없었습니다. 일본 환학이라면 미세하게나마 떨렸을 텐데. 더 놀라운 건 절삭 과정이었어요. 다이아몬드 코팅된 엔드밀이 티타늄을 깎아내리는데 절삭 칩이 황금색으로 반짝이며 떨어졌습니다. 온도가 완벽하게 제어되고 있다는 증거였죠. 일본 기술로는 이 정도 온도 제어가 어려웠거든요. 김 과장이 모니터를 가리켰어요. 절삭 속도 분당 2.5m입니다. 일본 환학은 1.8m가 한계죠. 그리고 이걸 보세요. 화면에 실시간 진동 그래프가 나타났어요. 0.000mm 이하의 미세한 파동만 있을 뿐 거의 직선에 가까웠습니다. 일본 최고 기술도 0.0008mm가 한계인데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40년 마이스터로 살아오면서 이런 충격은 처음이었거든요. 핵심은 능동형 자기장 댐퍼입니다. 김 과장이 설명했어요. 일본 환학은 기계적 댐퍼를 쓰지만 저희는 실시간으로 진동을 감지해서 반대 방향 자기장으로 상쇄시키죠. 두 번 라인에서는 더욱 정밀한 수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박 기술자가 정밀 광학 현미경에 눈을 대고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지름 8mm, 길이 35mm의 볼트가 놓여 있었어요. 이건 F-35 전투기 엔진 고정용 볼트입니다. 김 과장이 설명했어요. 0.0005mm 단위로 나사선을 가공해야 해요. 박 기술자의 손놀림을 자세히 봤어요. 마이크로미터를 조정하는 손가락의 움직임이 0.001mm 단위로 정확했습니다. 숨을 내쉴 때와 들이쉴 때까지 계산해서 작업하고 있었어요. 40년 마이스터인 제 눈에도 경이로웠습니다. 저분 일본 도요타에서 10년 근무하셨다고 하셨죠? 네, 도요타 최고 장인으로 인정받으셨어요. 그런데 한국 와서 더 발전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국산 CNC가 더 정밀하니까요. 그 순간 박 기술자가 작업을 완료했어요. 완성된 볼트를 확대경으로 들여다보니 나사선이 완벽했습니다.
하나하나의 홈이 균일하고 표면이 거울처럼 매끄러웠어요. 3번 라인의 열 처리 공정은 정말 충격이었어요. 1200도로 가열된 볼트들이 진공 챔버 안에서 48시간 동안 서서히 냉각되고 있었습니다. 모니터에 표시된 온도, 곡선이 완벽한 포물선을 그리고 있었어요. 일본은 대기 중에서 열 처리하는데 저희는 진공에서 합니다. 김 과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산화 현상이 전혀 일어나지 않죠. 제가 정말 놀란 건 온도 편차였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0.5도. 일본 최고 기술도 플러스 마이너스 2도가 한계였거든요. 어떻게 이런 정밀 제어가 가능한 거죠? 5년간 997번 실패하면서 터득한 노하우입니다. 매번 실패할 때마다 0.1도씩 개선해 나갔어요. 4번 라인의 표면, 처리 공정에서는 레이저로 볼트 표면을 나노 단위로 가공하고 있었습니다. 레이저 빔이 볼트 표면을 스캔하면서 미세한 요철을 제거하고 있었어요. 표면 거칠기가 실시간으로 측정되는데 0.05 마이크로미터를 넘지 않았습니다. 일본 최고가 0.1 마이크로미터인데 제가 중얼거렸어요. 저희는 0.03 마이크로미터까지 가능해요. 김 과장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펜토초 레이저로 표면을 원자 단위로 깎아내요. 일본은 아직 이 기술이 없어요. 마지막 5번 라인에서는 최종 검사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3차원 측정기가 볼트 하나하나를 스캔하는데 측정 시간이 일본 장비의 절반이었어요. 15초 만에 완료되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정밀도는 2배나 높았습니다. 화면에 측정 결과가 나타났어요. 길이 오차 0.002mm, 지름 오차 0.001mm, 나사선 피치 오차 0.0005mm. 모든 수치가 일본 최고 기준을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작업하던 이 연구원이 말했어요. 이 볼트 하나로 전투기가 안전하게 하늘을 날고 잠수함이 바다 밑에서 승무원을 지키며 원자로가 안전하게 돌아갑니다. 0.001mm 차이가 생명을 좌우하거든요. 김 과장이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KF-21 전투기의 엔진 마운트, 차세대 잠수함의 압력 격벽, 신한울 원전의 냉각 시스템, 모두 국가 핵심 인프라입니다. 만약 이 볼트에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되나요? 수천억 원짜리 전투기가 추락할 수도 있고 원전이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0.001mm의 오차도 허용되지 않아요. 제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이들이 단순히 일본 기술을 따라한 게 아니라 완전히 뛰어넘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30년 일본 독점이 정말 끝났구나. 품질관리실에서 나온 저는 완전히 넋을 잃었습니다. 한국이 정말로 일본 기술을 뛰어넘었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거든요. 이재현 대표가 안내한 곳은 지하 2층 연구개발동이었어요. 복도 벽면에는 충격적인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밤 2시까지 불이 켜진 연구실, 바닥에 쓰러져 잠든 연구원들, 997번째 실패 후 울고 있는 기술자들의 모습까지. 2019년 7월 15일, 첫 번째 실패였습니다. 젊은 연구원이 깨진 볼트 조각을 들고 망연자실한 표정을 짓고 있었어요. 열처리 온도 1180도에서 볼트가 산산조각 났던 거예요. 한국 티타늄 합금 성분이 일본과 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더 처참했어요. 2019년 10월, 127번째 실패 후 김 연구원이 책상에 엎드려 울고 있었습니다. 6개월 동안 밤잠을 포기했는데 볼트 표면에 미세 균열이 계속 생겼던 거예요. 0.01mm 균열 때문에 127번 연속 실패했죠. 세 번째 사진에서는 박 기술자가 현미경 앞에서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2020년 3월, 459번째 실패 순간이었습니다. 나사선 피치 오차가 0.005mm 나서 일본 기준 0.003mm보다 못했죠. 박 기술자님은 그날 밤 사표를 썼지만 다음날 아침 다시 나왔습니다. 네 번째 사진은 2020년 8월, 673번째 실패 후 연구원들이 회의실에서 머리를 맞대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CNC 진동 제어에서 막혔던 시기였습니다. 일본 환학은 0.0008mm인데 한국은 0.002mm가 한계였어요. 다섯 번째 사진은 정말 참혹했어요. 2021년 2월, 834번째 실패 후 한 연구원이 과로로 병원에 실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3일 동안 못 일어났지만 병상에서도 볼트 설계도를 그리고 있었어요. 그 설계도가 바로 진동 감쇄 구조의 돌파구가 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사진에서는 2021년 여름, 912번째 실패 후 모든 연구원들이 지쳐서 바닥에 앉아 있었어요. 표면 처리에서 막혔던 시기였습니다.
일본은 0.1 마이크로미터인데 한국은 0.2가 한계였죠. 마지막 사진은 2022년 5월 997번째 실패 후 모든 연구원들이 울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1000번 가까이 실패했는데 아직도 일본을 넘지 못했던 절망의 순간이었어요. 그러나 998번째에서 드디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수치가 일본을 넘어섰어요. 정밀도 0.003mm, 표면 거칠기 0.05 마이크로미터, 진동 0.000mm. 모든 연구원들이 환호하며 껴안고 있는 사진이 마지막 벽면에 걸려 있었습니다. 997번의 실패가 998번째 성공을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매번 실패할 때마다 0.001mm씩 개선해 나갔고 997번의 눈물이 있었기에 일본의 30년 벽을 무너뜨릴 수 있었던 거예요. 540억 원이 투입된 CNC 국산화 프로젝트. 2019년부터 20개 기업과 연구소가 참여했고 KCNC라는 합작법인까지 만들어 일본 환학의 30년 독점을 깨뜨리기 위해 싸워온 것이었습니다. 초음파 탐상 검사실에서 마지막 테스트가 진행됐습니다. 테이블 위에 2개의 볼트가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일본 환학 CNC로 만든 것, 다른 하나는 한국 KCNC로 만든 것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똑같아 보였지만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니 천지차이였어요. 먼저 초음파 탐상부터 시작했습니다. 일본산 볼트를 스캔하니 내부에 0.02mm 크기의 미세 기공이 3개 발견됐어요. 하지만 한국산 볼트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스캔 결과 내부가 완벽하게 균일했어요. 기공이나 균열이 전혀 없었습니다. 핵심은 99.99% 진공 상태에서 48시간 동안 처리하는 진공 열처리였습니다. 일본은 대기 중에서 열 처리하지만 한국은 산소가 완전히 차단되니까 산화나 기공 형성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했죠. 다음은 표면 거칠기 측정이었어요. 일본산 볼트의 표면 거칠기는 0.08 마이크로미터였습니다.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이었죠. 하지만 한국산은 0.03 마이크로미터였어요. 거의 3배 가까이 매끄러웠습니다. 이는 펜토초 레이저로 표면을 원자 단위로 깎아내는 레이저 나노 가공 기술 덕분이었어요. 펜토초는 천조분의 1초입니다. 일본은 아직 이 기술이 없었거든요. 세 번째 테스트는 정밀도 측정이었어요. 3차원 측정기에 일본산 볼트를 올렸습니다. 길이 오차 0.003mm, 지름 오차 0.003mm가 나왔어요. 하지만 한국산 볼트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길이 오차 0.001mm, 지름 오차 0.0005mm, 일본 대비 5배 이상 정밀했어요. KCNC의 진동 제어 시스템이 핵심이었습니다. 일본 환학은 기계적 댐퍼를 쓰지만 한국은 능동형 자기장 댐퍼를 개발했어요. 실시간으로 진동을 감지해서 반대 방향 자기장으로 상쇄시키는 거였죠. 실시간 진동 그래프를 보니 일본 CNC는 0.0008mm의 미세 진동이 계속 발생했지만 한국 CNC는 0.0001mm 이하였습니다. 거의 8배 차이였어요. 네 번째는 강도 테스트였습니다. 만능 시험기에 2볼트를 각각 고정하고 인장 시험을 시작했어요. 일본산 볼트는 1380A에서 파단됐습니다. 나토 기준 1200A를 넘어서는 우수한 결과였죠. 하지만 한국산 볼트는 1520A까지 버텼어요. 일본 대비 140A, 약 10% 이상 강했습니다. 미세 조직 제어의 차이였어요. 일본은 결정 입자 크기가 평균 15 마이크로미터인데 한국은 8 마이크로미터였습니다. 입자가 작을수록 강도가 높아지거든요. 5번째 테스트는 피로 강도였어요. 반복 하중을 가하면서 몇 번까지 버티는지 측정하는 거였죠. 일본산은 180만 사이클에서 균열이 시작됐어요. 한국산은 230만 사이클까지 완벽했습니다. 50만 사이클, 약 28% 더 오래 버틴 거예요. 이온 주입 기술로 표면에 질소 이온을 박아 넣어서 표면 경도가 50% 향상된 결과였습니다. 마지막은 내식성 테스트였어요. 염수에 2볼트를 넣고 72시간 후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일본산 볼트에는 미세한 부식 흔적이 보였어요. 하지만 한국산은 전혀 변화가 없었습니다. 두께 50나노미터의 티타늄 질화물 나노 코팅 덕분이었어요. 모든 테스트가 끝났을 때 저는 완전히 넋을 잃었어요. 한국이 일본을 단순히 따라잡은 게 아니라 완전히 압도해버린 거였거든요. 정밀도 5배, 강도 10% 향상, 피로 강도 28% 증가, 표면 거칠기 3배 개선. 이게 997번 실패의 결과였습니다.
본국으로 돌아가서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정말 어려웠습니다. 40년간 쌓아온 마이스터로서의 경험과 일본 기술에 대한 신뢰가 산산조각 났거든요. 하지만 데이터는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정밀도 5배, 강도 10% 향상, 피로 강도 28% 증가. 모든 수치가 일본 최고 기준을 압도적으로 뛰어넘었어요. 브뤼셀로 돌아와서 첫 번째로 한 일은 일본 업체들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었어요. 그 광경은 정말 처참했습니다. 2024년 11월 환학 유럽 지사장 다나카 씨는 한국 기술 보고서를 보더니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진동 제어 0.0001mm라는 수치를 보며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30년간 세계를 지배해온 환학의 자존심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이었거든요. 그 주에 독일 BMW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국국 볼트와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것이었어요. 일본 제품보다 30% 저렴하면서 성능은 5배 뛰어나다는 이유였습니다. 일본 업계의 반응은 패니크 자체였어요. 지멘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독일 기술 자존심도 함께 무너지고 있었거든요. 더 처참한 건 시장 반응이었어요. 2024년 12월 나토 공식 승인 회의가 열렸습니다. 일본 대표 사토가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어요. 30년간 쌓아올린 기술력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없다며 충분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때 저는 일어났습니다. 제가 직접 현장에서 40년 마이스터 경험으로 확인했으며 한국국 볼트를 최고 등급으로 승인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어요. 일본의 30년 독점은 이제 완전히 끝났다고 선언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사토 대표의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어요. 30년 독점의 마지막 순간이었죠. 그 이후 일본 업계의 몰락은 가속화됐습니다. 에어버스가 한국과 계약했고 록히드 마틴도 뒤따랐어요. 심지어 도요타마저 한국산 볼트 도입을 검토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환학 주가는 6개월 만에 40% 폭락했어요. 30년간 독점해온 CNC 시장에서 한국 KCNC에게 밀려나기 시작한 거죠. 더욱 처참한 건 기술자들의 반응이었어요. 일본 최고 엔지니어들이 한국으로 이직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에서는 더 이상 발전할 수 없다면서 말이에요. 2025년 1월 일본 정밀기계공업회 회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어요. 한국 기술력을 인정하며 30년 독점 시대가 끝났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한때 세계를 지배하던 일본 기술 제국의 항복 선언이었거든요. 독일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이든하임이 한국과 기술 제휴를 요청했습니다. 배우고 싶다면서 말이에요. 시장 데이터는 더욱 냉혹했습니다. 2025년 1분기 한국 KCNC의 글로벌 시장 점유율이 15%를 넘어섰어요. 불과 6개월 만에 일궈낸 성과였죠. 반면 일본 환학은 30%에서 22%로 급락했습니다. 연간 70억 달러 CNC 시장의 판도가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일본이 30년간 지배해온 그 제국이 한국의 등장으로 하루아침에 무너진 것이었습니다. 승인 이후 전 세계에서 벌어진 일들은 정말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가장 먼저 움직인 건 독일 BMW였어요. 2025년 1월 3일 신년 첫 업무일에 미넨 본사에서 긴급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의제는 단 하나, 한국국 볼트와의 독점 계약이었어요. 30년간 일본에 의존해왔지만 이제 시대가 바뀌었다는 판단이었습니다. 정밀도 5배, 강도 10% 향상. 그러면서도 가격은 30% 저렴했거든요. BMW 이사회는 만장일치로 한국과의 10년 독점 공급 계약을 승인했습니다. 연간 50억 원 규모였어요. 그 소식이 알려지자 유럽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1월 10일 프랑스 에어버스 본사 툴루즈에서도 비슷한 일이 벌어졌어요. 에어버스 CEO 파브리스가 직접 한국을 방문했습니다. A350 항공기용 볼트 20만 개를 주문하기 위해서였죠. 30년간 일본 부품만 사용해왔지만 한국 기술을 보고 나니 과거로 돌아갈 수 없다고 했어요. 현장에서 직접 CNC 가동 과정을 본 파브리스의 반응은 경이로웠습니다. 진동이 거의 없다며 감탄했어요. 에어버스와의 계약 규모는 연간 200억 원이었습니다. 유럽 최대 항공사가 한국 기술에 무릎을 꿇은 순간이었죠. 하지만 진짜 충격은 미국에서 왔어요. 1월 15일 록히드 마틴 CEO 제임스 테이컨이 직접 한국을 찾았습니다. F-35 전투기용 핵심 볼트 계약을 위해서였어요. 미국 최대 방산업체가 한국 중소기업에 먼저 손을 내민 것이었습니다. 일본 기술이 최고라고 믿어왔지만 한국 기술을 보니 차원이 달랐다고 했어요. F-35 한 대에는 3만 개의 정밀 볼트가 들어갑니다.
하나라도 불량이면 2천억 원짜리 전투기가 공중에서 산산조각 나는 거예요. 일본산 대비 피로 강도가 28% 높다는 것은 조종사 생명이 더 안전해진다는 뜻이었죠. 록히드 마틴과의 계약 규모는 연간 500억 원이었습니다. 미국 국방부가 한국 기술력을 공식 인정한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2월에는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본 도요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도요타 구매 담당 상무 이토가 부산을 방문했을 때의 모습은 정말 처절했어요. 30년간 자국 기술을 고집해온 도요타가 한국의 기술 지원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인정하겠다며 한국에게 졌다고 했어요. 더 이상 자존심을 부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였죠. 도요타의 제안은 충격적이었어요. 하이브리드 엔진용 정밀 볼트 전량을 한국에서 공급받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연간 300억 원 규모였죠. 3월에는 중국마저 움직였어요. 중국 최대 자동차 업체 BYD 회장 왕촨푸가 직접 한국을 찾았습니다. 중국이 일본을 넘어서려고 20년 노력했지만 실패했는데 한국이 5년 만에 해낸 걸 보니 정말 대단하다며 감탄했어요. BYD는 전기차용 배터리 고정 볼트 100만 개를 주문했습니다. 한국 기술이면 배터리 폭발 위험을 80% 줄일 수 있다는 이유였어요. 4월에는 러시아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로스아톰 부사장이 원전용 볼트 기술 이전을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체르노빌 같은 사고를 방지하려면 한국 기술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가장 극적이었던 건 5월의 일이에요. 스위스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 한국국 볼트가 올해의 혁신 기업으로 선정된 것이었습니다. 시상식에서 이재현 대표가 한 연설은 전 세계를 감동시켰어요. 997번 실패했을 때 포기하려고 했지만 전투기 조종사의 생명, 잠수함 승무원의 안전, 원전 직원들의 무사귀환을 생각하니 멈출 수 없었다고 했어요. 기립박수가 5분간 이어졌습니다. 40개국 CEO들이 한국 중소기업의 경의를 표한 순간이었어요. 수출 실적도 폭발적이었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만 60개국에서 주문이 들어왔어요. 수출 비중이 70%를 넘어섰습니다. 각국 언론의 반응도 뜨거웠어요. 독일 슈피겔은 한국이 일본의 30년 독점을 6개월 만에 무너뜨렸다고 보도했고, 미국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국 중소기업이 글로벌 제조업을 뒤바꾸고 있다고 찬사했어요. 영국 파이낸셜 타임스는 더 나아가 한국의 기술혁신이 제4차 산업혁명을 이끌고 있다는 헤드라인을 뽑았죠. 결정적 요인은 가격 경쟁력이었습니다. 일본산 볼트는 개당 15만 원인 반면 한국산은 10만 원대였어요. 30% 저렴하면서도 성능은 모든 면에서 압도했으니까요. 정밀도는 5배, 강도는 10% 향상, 피로 강도는 28% 증가했는데 가격까지 저렴했던 거예요. 전 세계 기업들이 한국산을 선호하는 이유가 명확해졌습니다. 품질은 더 좋고 가격은 더 저렴하니 더 이상 일본을 선택할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이것이 바로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앞다퉈 한국과 계약을 체결하는 이유였습니다. 연간 70억 달러 규모의 CNC 시장. 일본이 30년간 지배해온 그 판도가 완전히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2025년 초, 저는 40년 마이스터 생활을 마감하며 은퇴했습니다. 마지막 업무로 한국 기업들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작성했어요. 그 제목은 40년 마이스터가 목격한 일본 기술 독점의 완전한 종말과 한국의 새로운 패권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일은 그 이후에 벌어졌습니다. 얼마 후 미국 NASA에서 깜짝 발표를 했어요. 아르테미스 달 착륙선에 한국국 볼트의 우주용 볼트를 사용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NASA 구매 담당 디렉터 사라 존슨이 직접 한국을 찾아왔어요. 우주에서는 0.001mm 오차도 재앙이 되는데 한국 볼트는 영하 250도에서도 미세 균열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산은 영하 180도가 한계였거든요. 달 착륙선 한 대에는 15만 개의 정밀 볼트가 들어갑니다. 영하 200도 극한 상황에서도 견뎌야 하죠. 하나라도 실패하면 수조 원 프로젝트가 물거품이 돼요. NASA와의 계약 규모는 5년간 2천억 원이었습니다. 한국 중소기업이 인류의 달 정복 프로젝트에 참여한 역사적 순간이었어요. 그 이후 유럽 우주청 ESA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화성 탐사선 엑서머스에 한국 기술을 쓰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ESA 기술 책임자 마르코 베르나르디가 설명했어요. 화성까지 9개월 여행에서 진동은 치명적인데 한국 CNC의 진동 제어 기술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더욱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어요. 스페이스X 일론 머스크가 직접 한국을 방문한 것이었습니다. 차세대 로켓 스타쉽용 볼트 기술 협력을 위해서였죠.
한국이 일본을 넘어선 건 알고 있었지만 이 정도일 줄은 몰랐다며 화성 이주 계획에 한국 기술이 필수라고 했어요. 스페이스X와의 계약은 10년간 1조 원 규모였습니다. 한국 기술이 인류의 화성 정착 꿈에 동참한 것이었어요. 한편 한독 기술 교류 세미나가 베를린에서 열렸어요. 독일 총리가 직접 참석할 정도로 대규모 행사였죠. 독일 최고 엔지니어들이 한국 기술을 배우러 온 것이었습니다. 40년간 독일 기술이 최고라고 믿어왔는데 이제는 한국에게 배우는 시대가 된 거예요. 또한 한국국 볼트가 독일 BMW와 합작으로 유럽 생산기지를 설립한다고 발표했어요. 체코 프라하에 1,000억 원을 투자해서 연간 500만 개 생산 규모였습니다. 이제 유럽에서도 한국 기술을 현지 생산하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 무렵 일본에서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어요. 환학이 한국국 볼트의 기술 제휴를 요청한 것이었습니다. 30년간 세계를 지배하던 일본 최고 기업이 한국 중소기업의 머리를 숙인 거예요. 환학 사장 야마다의 공개 발언이었어요. 자존심을 내려놓고 한국 기술을 배워서 함께 발전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일본 기술 제국의 완전한 항복이었죠. 마침내 노벨 물리학상 수상자 압드레아 가임 교수가 한국국 볼트 기술을 21세기 최고의 정밀공학 혁신이라고 평가했습니다. 997번의 실패가 만들어낸 성공이야말로 진정한 과학 정신이라고 찬사했어요. 지금 저는 독일 바이에른의 작은 마을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40년 마이스터 생활을 마감하고 매일 아침 한국 뉴스를 확인해요. 그럴 때마다 새로운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한국국 볼트가 인도 우주연구기구와 계약했다는 뉴스, 브라질 석유공사와의 시추용 볼트 기술 협력 소식, 호주 철광산에서 한국 CNC 도입 결정까지. 정말 대단한 나라였어요. 일본의 30년 벽을 무너뜨리더니 이제는 우주까지 정복하고 있었습니다. 제 서재에는 특별한 기념품이 2개 있어요. NASA에서 보내온 아르테미스 프로젝트 감사패와 한국국 볼트에서 받은 티타늄 합금 볼트입니다. 0.001mm의 정밀도로 가공된 완벽한 작품이죠. 두 기념품을 볼 때마다 생각합니다. 997번의 실패가 인류의 우주 정복 꿈까지 현실로 만들었다는 것을. 마이스터의 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그리고 진정한 기술의 힘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그해 말 한국국 볼트는 글로벌 매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불과 6년 전만 해도 연매출 100억 원 중소기업이었는데 말이에요. 직원도 300명에서 5,000명으로 늘었어요. 더 중요한 건 한국이 정밀공학 분야에서 새로운 패권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30년 독점 시대는 완전히 끝났고 한국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거예요. 제가 직접 목격한 역사적 순간들, 일본 기술 제국의 몰락과 한국의 부상, 그리고 997번의 실패 끝에 탄생한 우주 정복의 꿈까지 40년 마이스터로 살아오면서 가장 큰 감동이었습니다. 기술에는 정말로 국경이 없다는 것,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의지가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꾼다는 것을 한국이 증명해 보인 것이었어요. 기술에는 국경이 없습니다. 그러나 도전 정신에도 국경이 없습니다. 540억 원을 투입하고 997번 실패를 거쳐 마침내 일본의 30년 벽을 무너뜨린 한국의 CNC 기술. 일본 독점을 깨뜨린 그 순간이 보여준 것은 포기하지 않는 의지의 힘이었습니다. 0.001mm의 정밀도, 1450M의 강도, 200만 사이클의 내구성. 숫자 뒤에 숨어 있는 것은 밤잠을 포기한 연구원들의 땀과 눈물이었어요. 전투기가 추락하지 않고 잠수함이 멈추지 않으며 원자로가 안전하게 돌아가도록 하는 그들의 사명감이었습니다. 58년간 한 우물을 판장인 정신, 997번의 실패를 딛고 일어선 불굴의 의지, 일본 기술 제국을 무너뜨리고 우주까지 정복한 한국의 기술력. 이것이 바로 한국이 일본의 30년 독점을 무너뜨리고 우주까지 정복할 수 있었던 진정한 힘이었습니다. 한국 기술력에 대한 감동스러운 이야기, 여러분은 현재 어디서 듣고 계시나요? 댓글로 지역을 적어주세요. 이런 감동적인 스토리가 더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을 놀라게 할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감도누리였습니다.